2번. 일정한 속력으로 원궤도를 따라서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 자, 사실 오히려 이 문제를 앞에 막 2단원 개념을 안 공부하고 풀면 오히려 풀었을 텐데 개념을 막 공부하고 푸니까 이제 뭔가 막 거기에서 나왔던 식들을 이용해서 꼭 풀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더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모르고 이 문제가 이상한 거. 자,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 풀면 돼. 자, 일정한 속력으로 원궤도를 따라 운동하는데 이때 이 원궤도의 반지름은 몇 미터다? 1미터다. 자, 얘가 여기 5점에서 출발한다라고 해볼게요. 이때 물체의 주기가 8초다. 얘들아, 주기는 1회전하는 시간이어서 우리 아까 타임, 라지 t 사용하고 얘가 8초. 1회전하는데 걸린 시간 8초다. 자, 그럼 일단 90도 회전했을 때에 대한 문제야. 그러면 90도 회전하면은 한 바퀴 돌면 360도니까 4분의 1 회전한 거죠? 그럼 그동안은 시간 몇 초 걸린 거니? 2초. 자, 그래서 5점에서 출발했으면 어디까지 와 있을 때냐면 P점에 와 있을 때라고 할 수 있겠어? 자,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평균 속도의 크기.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평균 속도의 크기. 그러니까 절대값. 평균 속도라는 건 언제나 정의가 전체 시간분의 뭐야? 변이. 그래서 총 시간분의 총 변이 절대값. 자, 90도 회전하는데 총 시간 몇 초 걸렸니? 2초. 자, 그동안의 변이 얘들아. 이거 원 따라오긴 했지만 5에서 P까지의 변이는 처음과 마지막의 직선거리와 방향이니까 5와 P 사이의 직선거리잖아. 그럼 1대1 대 얼마? 그래서 루트 2m. 자, 그래서 루트 2m. 그래서 2분의 루트 2 미터 퍼 세크. 뭐 어려울 거 없잖아? 그치? 자, 2번. 이번엔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이야, 얘들아. 평균 속력이야, 언제나.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자, 얘가 2초까지이잖아요. 그동안 이동거리는 요 원주의 4분의 1만큼. 그러면 2파이 r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0.5파이 r이지? 그래서 0.5 파이 r이 몇 미터? 1미터.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죠? 4분의 파이 미터 퍼 세크인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그동안의 평균 가속도. 평균 가속도의 크기. 얘들아, 이것도 그냥 정의로 와. 가속도라는 게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라서 전체 시간분의 전체 속도 변화량 하면 되잖아. 자, 그런데 전체 시간은 2초죠? 네. 전체 속도 변화량이 얘들아, 나중 속도에서 언제 속도 빼면 돼? 처음 속도. 그럼 여기다가 속도라는 게 벡터니까 벡터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처음 속도 방향, 접선 방향. 2초 후의 속도 방향, 접선 방향인데 얘 어떤 속력으로 돈다 그랬어? 문제 읽어봐. 일정한 속력. 그러면 이때 속도의 크기나 이때 속도의 크기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리고 그 크기가 얼마냐면 얘들아, 속력이 계속 일정하면 순간 속력이나 평균 속력이나 어때? 같아. 근데 우리가 평균 속력은 이미 구했잖아. 얼마라고? 4분의 파이라고. 자, 따라서 이때 수평 방향으로 크기 4분의 파이 미터 퍼 세크였고 이때는 수직 방향으로 크기 4분의 파이 미터 퍼 세크야. 그런데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데 방향 고려해서 빼야 하니까 시점을 일치시켜야지. 벡터합해야지. 자, 내가 얘를 여기에다가 붙여볼게. 그러면 오른쪽으로 얼마? 4분의 파이네? 그런데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니까 처음 속도에 반대 벡터를 더해야지. 그럼 얘를 뒤집어. 그러면 종점, 시점 만났으니까 그냥 단순히 삼각형법 하면은 시점에서 종점을 잇는 이 길이가 바로 속도 변화량이잖아. 맞아요? 그럼 1대1 대 루트 2니까 얼마야? 4분의 루트 2 파이 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 여기까지 가니? 자, 그러면 이거 넣어볼까? 자, 2초분의
4분의 루트 2파이. 미터 퍼 세컨드. 자, 그럼 계산하면 8분의 루트 2파이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되겠죠. 여기까지 가니? 응.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80도 회전했을 때야. 180도 회전하면 처음으로부터 몇 초? 4초. 반바퀴 돌았으니까 4초. 그래서 얘가 어디에 와 있냐면 Q점에 와 있을 때 해당되겠죠? 자, 그때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 자, 평균 속도의 크기 절대값.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이 하면 돼. 전체 시간은 4초고 전체 변이는 처음과 마지막에 직선거리니까 슝 이거 아니야? 반지름 2배. 그러니까 몇 미터? 2미터. 그래서 0.5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맞니? 자, 5번 평균 속력. 자,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다. 얘 일정한 속력이라서 어느 구간 동안의 평균 속력이나 매 순간 속력이나 어때? 같아. 근데 그게 위에서 이미 구했잖아. 얼마라고? 4분의 파이. 속력의 변동이 없으니까. 됐니? 자, 그 다음에 6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평균 가속도. 자, 평균 가속도 크기. 자, 정의가 델타 T분의 델타 V예요. 자, 여기에서 델타 V는 나중 속도에서 언제 속도 빼면 돼? 처음 속도. 자,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몇 초 걸렸어? 4초. 자, 속도를 빼볼까요? 근데 나중 속도 벡터 방향이 접선 방향 왼쪽이잖아. 속도의 크기는 계속 일정하니까 이거 4분의 8이지. 그럼 얘들아, 이거에서 이거 빼. 아니지. 2분의 8. 오히려 더해지는 거지. 자, 이거에서 이걸 뺀다는 것은 얘의 반대 벡터를 얘네 둘을 더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4분의 파에다가 4분의 파이 같은 방향 더하면 2배 돼서 얼마야? 2분의 파이 미터 퍼 세크. 자, 그러면 8분의 파이 미터 퍼 세크 제곱이네요. 여기까지 가. 자, 그래서 8분의 파이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우리 6번까지 풀었어. 그냥 정의 우리가 배운 걸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를 말라니까. 6번이 아니라 3번이죠. 자, 잔잔한 물에서 4번은 별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 내용으로 좀 갖고 가야 돼. 다음에 나오면 알아야 돼. 자, 항상 강 건너기 문제는 되게 물리에서 좋아하는 문제거든. 자, 잔잔한 물에서 4m/s의 속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배가 강폭이 일정한 강을. 자, 이게 지금 강물이 이 강폭이야 지금 L을. 근데 강물이 흘러. 얘들아, 강은 항상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잖아요.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몇 미터/s, 4m/s 속력으로 흐른다. 4m/s. 그거 배. 배. 강물의 속력 3이구나. 자, 이때 첫 번째는 이 강은 4m/s의 속력으로 갈 수 있는데 최단 거리. 두 번째는 최단 시간. 자, 얘들아, 사실 이 배가 A점에서 똑바로 강폭과 수직으로 가가지고 B점에 가고 싶어. 그래서 얘가 뱃머리를 A에서 B를 향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다면 B에 도달할 수 있을까? 도달할 수 없죠. 얘는 이렇게 가고 있지만 강물이 오른쪽으로 보내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류로 좀 쓸려 내려가가지고 B'의 위치에 도달할 거야. 그럼 결국 이 강을 건너는 형태는 크게 보면은 이렇게 경로가 세 가지야. 이렇게 오히려 상류로 건너가거나 아니면은 하류로 건너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갈 때? 똑바로 갈 때. 자, 이 강폭을 건널 때 가장 최단거리로 갈 때는 어떻게 갈 때가 되겠니? 이렇게 3번으로 갈 때. 이거 결국 나란한 두 도선이잖아. 나란한 평행선 사이의 최단거리는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간격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는 A에서 B로 가야 최단거리인데 그럼 오히려 뱃머리가 A에서 B를 향하면 될까? 안 되지. 오히려 어디를 향해 줘야 될까? 약간 비스듬히 위쪽을 향해야 될 거야. 그래야 원래 가는 것보다 강물이 하류로 보내서
B까지 쓸려 내려올 수 있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가 가는 매 순간순간 자신의 엔진에 의한 속도 4m/s와 강물이 자꾸 하류로 쓸려 내려가게 하는 속도 3m/s가 매 순간순간 합쳐진다고. 그랬을 때 얘네의 합친 속도가 결과적으로 어디를 가리켜야 돼? B를 가리켜야 돼. 그럼 이때 지면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의 속도는 결국 이 두 개의 속도가 합쳐진 속도가 될 거고, 얘들아 이거 똑바로 가려면 얘 90도 되어야 하잖아. 그러면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4제곱에서 3제곱 빼가지고 루트 취하면 되겠지. 그럼 얼마죠? 루트 7. 그렇지. 4, 4, 16에서 3, 3, 9 빼면 루트 7. 그래서 최단거리로 갈 때에는 루트 7m/s의 속도로 가. 됐니? 자, 그런데 이게 거리가 짧다고 해서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최단시간으로 갈 때. 그때는 결과적인 배의 지면에서 관찰했을 때 보는 속도가 과연 얼마일 것인가. 자, 다시 보면 결국 뱃머리는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 중 하나다. 그런데 1번이나 2번 경로 같은 경우에도 3번 경로와 같이 수평으로 가는 거리도 있지만 수직으로는 무조건 얼마를 가? 4. 수직으로는 L을 가지. 1번으로 가더라도 수평으로도 가는 거리지만 무조건 수직으로 L을 가. 2번으로 갈 때도 수평으로 가는 거리도 있지만 무조건 수직으로 L을 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경로를 타고 가더라도 수직으로 건너는 거리는 L로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 그럼 결국 얘들아 이거 이렇게 갈 때도 배가 두 갈래로 분해되는 게 아니라 결국 한 덩어리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수직으로 가는 시간이나 수평으로 가는 시간이나 결국 동일한 거 아니야. 그럼 수직으로 가는 시간이 짧아야 전체적인 시간도 짧다는 얘기지.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 결국엔 수직으로 L이라는 거리를 갔는데 수직으로 배의 속도가 최대일 때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뱃머리를 정확히 그냥 위로 향해 주는 거야. 만약에 뱃머리를 이렇게 기울여주잖아? 그러면 이 배 자체가 내는 엔진에 의한 속도 4라는 속도가 수직 속도와 수평 속도로 분해돼요. 그러면 수직 속도는 무조건 4보다 어때져? 작아져. 그럼 작아진 속도로 L을 가잖아.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린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경로를 타고 가든 이 강폭을 건너는 수직거리 L을 가기 때문에 그 거리를 최단 시간 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수직 속도가 가장 빨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의 속도가 수평으로 하나도 분해되지 않고 전부 수직으로 가도록.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뱃머리를 그냥 정확히 원하는 곳을 향해 주는 거야. 자, 배의 속도 얼마라고요? 4m/s.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가지는 못하죠. 왜? 강물이 매 순간순간 얼마의 속도로 보내니까? 3의 속도로 보내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속도가 합쳐져서 지면에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는 3대 4대 얼마? 5m/s의 속도로 실제 이 대각선 경로를 타고 가고 이때 거리는 얘보다 길어지지만 시간은 가장 짧은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최단시간으로 갈 때의 속도는 얼마다? 5m/s. 이해가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처음 볼 때부터 푸는 사람 별로 없어. 이건 좀 지식으로 우리가 좀 익혀줘야 돼. 근데 이런 걸 하나하나 익히다 보면은 나중에는 문제를 봤을 때 생전 처음 보는 문제도 내가 결국 해결할 수 있게 돼. 자, 그럼 이제 10번을 볼까요? 아주 전형적인 포물선 운동의 문제예요. 공을 수평 방향과 수평면과 30도 이루는 각으로 얼마? 19.6m/s의 속도로 던져 올렸어. 이렇게 비스듬히 던지면 이게 무슨 운동? 포물선 운동에. 자, 이랬을 적에 지면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 하나하나 구해볼까요? 자,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막 사인, 코사인을 썼더니 문제 풀이를 할 때도 사인, 코사인을 엄청 써서 풀더라고. 자, 그거를 막 그렇게 써서 풀 필요는 없어. 그거는 이제 임의의 경우에 대한 내용이었고 보통의 문제들은 지금처럼 특수각의 경우가 많이 나와. 30도, 45도, 60도. 자, 이 19.6이라는 속도는 위로의 속도도 있고 수평으로의 속도도 있어. 변의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 3이잖아. 그러면 위로의 속도는 얼마? 9.8m/s의 초속도로. 수평으로의 속도는 1대 루트 3이니까 9.8 루트 3m/s의 초속도를 갖고 내 손을 떠난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자, 이제 내 손을 떠났고 나는 얘한테 딱히 힘을 주지 못하고 얘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밖에 받지 못하니까 얘가 가는 가속도는 y축으로의 가속도고 걔는 중력 가속도인데 우리 차원 방향 윗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마이너스 g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얘들아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상승 시간과 낙하 시간 똑같으니까 상승 시간의 몇 배? 2배. 그럼 상승 시간이 얼마냐면 최고점으로 갔다라는 것은 최고점에서는 수직 속도가 얼마나라는 의미? 더 이상 못 갔다. 그러면 9.8에서 0, 100기까지 걸린 시간이야. 그런데 중력 가속도가 9.8이잖아? 그럼 초당 9.8 변하는 거 아니야? 딱 9.8 변했어. 그럼 올라가는데 몇 초? 1초. 그러면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1초. 그래서 총 시간은 몇 초? 2초. 여기까지 가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보면 그럼 최고점까지의 높이는 얼마인가? 이거죠? 자, 최고점까지의 높이는 수평으로 얼마 간 거랑은 상관없어. 수직으로 이동한 거리. 언제까지? 최고점까지.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수직으로 처음 속도가 9.8이었어. 마지막 속도가 얼마야? 0. 근데 얘가 수직으로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러면 평균 속도로 상승 시간 어떻게 한 만큼 곱한 만큼. 근데 얘들아 평균 속도는 처음과 마지막에 무슨 값? 중간값. 그럼 9.8과 0의 중간값 얼마죠? 4.9m/s로 1초 올라간다고 했잖아. 그럼 계산하면 얼마? 4.9m. 여기까지 가니? 자, 그래서 4.9m. 자, 3번. 그렇다면 수평으로 도달한 거리, 걔를 R이라고 할게. 자, 수평으로는 힘 없잖아. 그럼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얼마의 속도? 9.8 루트 3으로. 자, 이 속도로 총 얼마? 몇 초 이동한다고? 2초. 그럼 계산하면 19.6 루트 3m. 자, 그 다음 4번. 그럼 최고점에서의 동해 속력은 얼마인가? 얘들아, 최고점에서는 위로는 더 이상 못 가니까 최고점이야. 하지만 속력이 수직 속도만 있는 건 아니잖아. 무슨 속도 고려해야 돼? 수평 속도. 자, 최고점에서 여전히 수직 속도 있고, 수평 속도 있고,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하기 때문에 9.8 루트 3 속도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최고점 속도는 9.8 루트 3m/s. 근데 만약 최고점에서 y방향 속도가 얼마냐? 그럼 0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그럼 공을 던진 1.5초 동안 생긴 속도 변화량의 크기. 자, 얘들아, 속도 변화량이에요. 근데 얘는 포물선 운동이라 가지고 Y축으로도 운동하고 X축으로도 운동하거든? 그럼 속도 변화량이라는 게 X축으로도 속도 변화량이 있을 수 있고 Y축으로도 속도 변화량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두 개를 내가 더해야 돼. 근데 그걸 단순히 막 덧셈 뺄셈 하면 된다 안 된다? X축이고 Y축이니까 방향 고려해서 더해야지. 자, 따라서 우리가 그 크기만 더한다면 결국 X축 속도 변화량이 만약 있고 Y축 속도 변화량이 만약 있으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제곱해서 뭐 취해야 되겠어? 루트 취해줘야 돼. 그런데 얘는 X축으로는 무슨 운동하지? 등속도 운동해. 그럼 X축으로는 속도 변화량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제거야. 그러면 결국 이때는 Y축 속도를 변화량 밖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 그래서 얘는 결국 Y축 속도 변화량만 고려해주면 돼. 자, 그런데 Y축으로 속도 변화를 일으키는 건 바로 무슨 가속도? 중력 가속도. 그게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9.8 m/s. 그치? 초당 마이너스 9.8씩 변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 몇 초 동안이야? 1.5초. 그럼 1초에 마이너스 9.8씩이라면 1.5초면 얼마야? 1.5배 하면 되잖아. 2분의 3배.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4.7 m/s. 여기까지 가니 물론 여기에서 내가 마이너스라고 했다는 것은 어느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위를 플러스라고 하자라는 언급이 없다면은
이거는 조금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아래로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누구나 다 알게. 오케이? 아래로 14.7m/s. 여기까지 가요. 자, 3단원 못 나가네? 좋아? 되게 가장 밝아 보이는데 오늘 4시간 수업 중에. 자, 그러면 얘들아 20분까지 나머지 풀어오고 더 풀이하고 1, 2단원 테스트 보고 다음 주에 수요일에 3단원 나갈게.